6장의 제목은 보의 처짐이에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의 처짐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이제 강의가 할 텐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크게 세 가지인데 요 6의 4절은 생략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뭐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강의가 좀 어려워 이 내용이. 그래서 요거는 6의 4절은 생략을 하고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중적분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인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분법을 이용한 방법 하나, 그 다음에 표를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7장하고도 똑같아. 이게 7장하고도 똑같이 연관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6장하고 7장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도 똑같이 사용되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의 처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라는 게 그거잖아. 예를 들어 뭐 단순 지지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게 수직 하중을 받으면 이 재료 내부에는 뭐가 생겨요? 응력이 생기나 응력. 그래서 응력이 두 개가 생겼죠.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게 하나는 구핍 응력, 하나는 전단 응력. 그래서 구핍 응력은 마이너스 IMI로 구했고,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은 어떻게 구했어요? VQ IB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을 설계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도 설계가 있고 강성 설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보해 설계가, 여기선 보해 설계지만 이게 자동차 설계가 될 수도 있고 항공기 설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구조물을 설계하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강도 설계라는 건 뭐냐면 그 구조물이 외력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강성은 외력에 의해서 그 구조물이 얼마만큼 변형이 되고 처지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강도 설계, 근데 이거를 무슨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강도 설계, 재료가 파손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응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5장까지 배웠어. 근데 이 보가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수직화진 피를 받으면 응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변형이 생기지. 이렇게 쳐져요. 그랬을 때 이 처진 양이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를 우리가 강성설계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6장에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의 처짐을 우리가 6장에서 하는 거예요. 응력은 이미 5장에서 했고, 그래서 6장에서는 이 보가 얼마만큼 어떻게 처지는지를 우리 보자는 거지. 그걸 하는 방법이 뭐 적분법하고 중첩법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진다 이거지. 왜 이중적분법이라는 게 나오냐? 보의 처진 방정식을 유도한 그 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새로운 이론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1학기 때 배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중립축이라는 개념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 1학기 때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이런 구조 빔이 있어요, 빔. 얘가 이렇게 밴딩을 받아, 몸에 밴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굽어지겠지, 그죠? 이 굽어지는 원리는 뭐냐면, 어떠한 한 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줄어들어. 이 경우는 위가 줄어들고 아래쪽이 늘어나겠죠.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변형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밴딩이 생겨. 이렇게 밴딩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지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은 그 선이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 우리 중립축이라고 그래. 그래, 중립축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응력할 때 중립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게 이제 중립축이야. 자, 그 개념을 알고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자, 변형 전에는 이렇게 밑에 있던 게 변형 후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자, 그럼 요 작은 영역을 한번 떼서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원래 변형이 되기 전에 중립축에 A, B라는 우리 그 점을 두 점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자, 그럼 변형이 되면 얘가 A는 A', B는 B'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A, B의 길이를 dx라고 넣으면 얘가 이렇게 밴딩이 일어난 다음에도 그 길이는 변하지 않겠지. 왜? 우리가 이 길이는 중립축에서 따지니까. 중립축을 기준으로 이 위에는 뭐 예를 들어 줄어들고 밑에는
늘어나지만 이 직립축은 변함이 없잖아. 그게 변형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길이 똑같이 dx는 변하지 않아. 자, 근데 a가 a 프라임으로 가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만큼의 처짐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타겟이야. 자, b는 b 프라임으로 가지만 얘는 v보다 좀 더 가겠지. 증분 수학적으로. 그래서 dv라고 표현해요. 이게 증분의 표현이잖아. 공업수학에서. 그 다음에 A점, 원래 A점에서는 얘가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없지만 얘가 이렇게 A 프라임으로 가면 얘가 이렇게 곡선이 되니까 접선에 기울기가 생기겠죠. 그걸 세타라고 그래. 이걸 회전이라고 그래. 그럼 B 프라임에는 좀 더 회전각이 더 생기겠지. 그래서 세타 플러스 D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구학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떼서 보자는 거지. 이렇게. 요거를 떼서 본 게 요거야. 물론 이 dx는 이렇게 커베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무시해도 되지. 왜? 그 커베처 양이 작고 이 dx하고 원래 dx가 같으니까 이 공선을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를 삼각함수법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는 dx 나누기 dv 나누기 dx가 되겠지. 근데 이 세타는 되게 작으면 얘는 그냥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이 하나가 유도가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건 1학기 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호가 있어요. 원호. 예. 요걸 하기 전에 요걸로 설명하면 되겠네. 이렇게 원호가 있어요. 이 각도가 세타야. 반지름이 로고. 그럼 이 원호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돼? 얘는 로 곱하기 세타가 되겠지. 자, 그럼 요 그림에서 요 dx가 원호의 길이지. 그럼 dx는 어떻게 돼요? 곡률 반경 로에 d 세타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그게 여기 나온다 이거지. 자, 얘를 좀 약간 변형을 시켜서 1 나누기 로로 해서 하면 d 세타의 dx가 되는데, 근데 세타 아까 구했지 여기서.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1 나누기 그 로는 v에 두 번 미분한 걸로 돼요. 자, 근데 우리가 1학기 때 우리가 구핑 공식에도 요 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1식하고 2식이 같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은 이런 식이 돼요. 얘를 풀어서 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의 처진 방정식을 우리가 탄성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미분이 되어 있어서 탄성선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외우면 돼. 보의 처짐을 구하는 지배 방정식은 EI V2'은 M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해결하면 우리가 처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중접분법이냐? 이 식에서 보시면 V가 몇 번 미분돼 있어? 두 번 미분돼 있지. 그럼 얘를 원상태로 하려면 몇 번 적분해야 돼? 두 번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중접분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거를 이제 문제 푸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는 공업수학에서 나왔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y를 두 번 미분한 게 ax다 그러면 y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얘를 한 번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a x제곱 플러스 c1이 되고, 그죠? 한 번인데 C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 얘를 또 한 번 적분하면 어떻게 돼? y는 6ax 3승 플러스 c1x 플러스 c2. c1하고 c2는 어디서 구해서? 초기값, 그죠? 그게 우리 재료학에서 그게 경계조건 똑같은 거야. 이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EI V2'은 M이에요. 자, 얘를 가지고 한 번 적분하면 이런 식이 돼서 적분해서 C1이 나오고, 얘를 한 번 적분하면 또 적분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C1 요즘에는 C2가 나오고. 자, C1은 적분함수를 어떻게 관련했냐? V', 그래서 세타하고 관련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회전에 대한 경계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C1을 구하고, C2는 처짐에 대해서 우리가 C2를 구해요. 조금 더 이건 또 다시 서머리에서 알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요 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정보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모멘트 내력을 구하는 걸 알아야 돼. 그지? 지겹지. 또 나오지. 그지? 두 번째는 뭐야? 적분상수 C1을 구해야 돼. 세 번째 적분상수 뭘 구해야 돼요? C2를 구하면 다 해결돼. 그지? 그래서 요 모멘트 내력하고 적분상수 C1하고 C2 구하는 걸 우리가 알면은 6장하고 7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그 예제를 풀 텐데, 예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좀 알려줄 거야. 그 팁은 뭐냐면, 여러분들 1학기 때 모멘트 내력을 구할 때 심해 평면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했지, 그죠? 근데 그 심해 평면 방식을 가지고 구한 거를 잘 그 분석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는 심해 평면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다닐 때 좀 그 찾아놓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알려주려고 그래. 이거는 그냥 한 번만 그거만 패턴만 알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심해 평형 방정식 가지고 모멘트 내력을 구하지 않아도 돼. 물론 이제 반력을 구할 때는 필요하지만 제가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지우자. 잠깐만. 이거는 지우고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 예제 풀 때 내가 내력, 아이고, 이거 이렇게 다 지워졌지? 잠깐만. 얘만 지워야 되는데. 희한하네. 아이고, 왜 이래? 아, 그렇지.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할 텐데, 이것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 그 모멘트 내력을 구할 때, 심해 표현만 잘 안 써도 돼. 잘 들어. 요 패턴만 알면은 여러분들 문제 이제 그 모멘트 내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빈 문제를 풀 때 대부분 나오는 게 이런 단순 지지보, 집중하중을 받는 단순 지지보, 분포하중을 받는 단순 지지보나, 분포하중을 받는, 여기 있네. 분포하중을 받는 단순 지지보. 그 다음에 분포하중이나 집중하중을 받는 외팔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이 패턴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해 준 이 패턴만 알면 되게 쉬워요. 자, 첫 번째, 이 단순 지지보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트 내력을 구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얘를 하게 되려 그러면 구간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해야 되죠. 그죠? 1지점하고 2지점하고. 그럼 원래 구하려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구하려 그러면 얘를 잘라. 그죠? 1 이렇게 커팅한 거에 대해서 여기 반력이 R1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잘라진 곳에서 V하고 M이 있으니까 모멘트에 대한 평면 방정식을 가지고 구하면 해볼게. 자, 모멘트 합은 제로에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이가 X라고 하면 R1의 X 방향은 이렇게 되죠. 얘는 원래 이걸 양으로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모멘트 M 그래가지고 이 구간의 모멘트는 R1X예요.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 모멘트는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자, 보세요. 자, 심이 이쪽 방향으로 향할 때 여기에서의 모멘트, 1구간에서의 모멘트는 mx가 나왔어. 그러니까 1구간에서의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면 r1의 x야. 그지? 이 집중하중에 대한 패턴만 알면 이게 집중하중이 몇 개가 있든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M1 첫 번째 구간에서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해줘요? R1의 X야. 단 얘는 0부터 X가 3m인 지점이 까지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쉬워요. 자, M2는 일단 이 두 번째 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얘하고 얘지, 그지? 두 개가 있잖아. 첫 번째 영향을 미치는 건 R1밖에 없으니까 R1만 나왔어.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건 R1하고 P인데 R1은 똑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R1의 X야. 자, P를 봅시다. P는 얘 R1하고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니까 일단 마이너스 P가 되겠지. P가 시작하는 건 어디야? 3m의 지점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3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래서 얘는 3부터 X가 여기까지. 이게 끝이야.
이렇게 되면 하중이 더 추가가 되든 뭐든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 하중이 더 하나가 더 추가돼. P1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M3는 R1의 X에 P의 X-3 빼기 P1의 웹에서 P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그다음 C가 자꾸 나와서 요 길이가 예를 들어 요 길이가 4m라고 치면 얘는 어떻게 돼요? X-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지지보일 때 집중하려고 할 때 하나의 요거만 알면 위로 향할 때는 플러스 모멘트는 플러스 되고 아랫방향일 때 마이너스고 시작되는 점을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된다라는 패턴만 알면 우리가 심해 평형 방정식 써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다 심해 평형 방정식을 써서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포하중 이런 분포하중을 받는 그것에 대한 모멘트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국 어떻게 되냐면 그냥 써줄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중 방향이 저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분포하중이기 때문에 W0에 X만 되면 아니고 얘가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잖아. X 제곱을 해줘야 돼. 분포하중은. 그 다음에 뭘 또 하나 해주냐. 분포하중이 있으면 얘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생겨요? 반에 생기지. 그래서 2분의 1만 해주면 돼. 그래서 분포하중이 생길 때의 모멘트는 이렇게 된다는 이 패턴만 알면 이게 어디에 있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따 예제를 풀 때 또 이제 이 방법을 써서 우리가 모멘트 내려구하는 것도 해줄게요. 요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삼각형 분포하중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모멘트를 한번 구해 봅시다. M1. 자, M1에서 모멘트 내려를 구하려면 봤더니 얘를 영향을 미치는 거는 RAY로 하는 거하고 요 분포하중 두 개야. 그러니까 아까 RAY면 얘랑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돼? RAY에 X가 되면서 요 분포하중이 관련된 거지. 근데 이 분포하중은 삼각형이죠.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돼. 똑같이 하면 돼. 자, 아까 그냥 분포하중이 이거일 때라고 생각을 해서 쓰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오메가의 X제곱인데 삼각형 분포하중일 때 얘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작용돼? 여기서 3분의 1 거리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을 해주면 돼. 여기서 2분의 1이 들어간 거는 뭐 때문에 들어가? 얘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거일 때 분포하중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오메가 X제곱에 2분의 1 했지. 얘 2분의 1은 뭐야? 이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중심이 반이니까 2분의 1. 삼각형일 때는 작용하는 무게중심이 3분의 1이니까 이거야. 그 대신 삼각형일 때 이 2분의 1은 삼각형에 면적할 때는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패턴만 알면 여러분들 그 얘를 심해 평형 방정식으로 구하려면 엄청 힘들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거를 잠깐만.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지운 거를 다시 살려서.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 되게 그 심해 평형 방정식 안 쓰고 우리가 그 내력을 구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1학기 때 왜 안 알려주냐면 1학기 때를 이걸 알려주면 1학기 때는 심해 평형 방정식 써서 구하는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1학기 때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단순 지지보일 때에 이게 여기 x가 돼야 되는데 L이 됐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경우 이렇게 분포하중을 나타내는 이런 방법을 했어요. 물론 요 분포하중을 할 때 여기서 자르기 때문에 여기에 W는 요 지점에 WX가 들어가야 돼. 요건 이따가 예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하면서 하면 되니까 하여튼 이런 패턴으로 이 모멘트 방정식을 유도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써져 있는 건 뭐냐? 요놈들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지금 빨간 걸로 동그라미 친 거는 우리가
심해 저기 뭐야 보의 처짐을 구할 때 첫 번째 모멘트 내력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1하고 C2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계 조건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어떻게 알면 되냐면 여기다가 제가 해줄게요. 자, 우리 보의 경계 조건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핀지지 이렇게, 그 다음에 놀러지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고정.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경계 조건을 이용하는 걸 알려줄게. 이 단순 지지부일 때 핀에서는 우리가 딱 하나만 이용할 수 있어. 처짐은 제로다. 그 다음에 놀러지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경계 조건이 처짐은 제로다. 그 다음에 요놈은 처짐도 제로고 모두 제로야? 회전도 제로다. 요거만 기억하면 우리가 C1, C2를 구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정리된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계 조건을 하나 더 이용할 수 있어. A하고 C에서는 당연히 처짐이 제로인 걸 쓸 수 있는데, 요 중간 얘가 대칭이니까 얘가 처지면 요 B점에서는 뭐가 제로일까? 회전이 제로야. 왜냐하면 처짐이 최대일 때는 뭐가 기울기가 제로잖아. 이때는 처짐이 제로인 거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건 대칭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야. 이건 또 예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예제 6의 1은 정말 그냥 얘를 풀라고 내가 한번 얘를 그냥 그 문제를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써서 모멘트 한번 여기 1지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는데, 얘 모멘트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1지점에서의 모멘트는 아까 했죠. 분포하중이니까 밑으로 가는 분포하중이니까 마이너스가 돼.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 면적이니까 x제곱이죠. 그냥 얘는 사각형 형태니까, 그 다음에 무게중심 직사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죠?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지. 어떻게? 여기를 잘라. 그래서 요거만 떼어갖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W0라는 이렇게 분포하중이 생겨요. 아유, 이게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안 해? 자, 이렇게 생겨. 그지? 이게 전통적인 그 모멘트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이야. 그지? 커팅한다. 여기서 커팅한 다음에 여기 X만큼 떨어진 곳에서 커팅한 다음에 이 모멘트 내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분포하중이 있을 때 곧바로 구하지 말라 그랬어.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쟤를 집중하중으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집중하중으로 바꿔주면 똑같이 이제 잘라진 곳에는 V하고 M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분포하중은 집중하중은 어떻게 돼? W0에 X가 되겠지. 그죠? 근데 이 전체 길이가 X니까 여기 길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의 X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 합은 제로로 해서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W0X에 곱하기 요 길이 한 개, 모멘트 하나가 나오지. 그죠? 방향이 당연히 요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모멘트 M이 있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모멘트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요 분포하중이 생길 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 이제 이런 형태는 안 구해도 된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단순 지지보에 이렇게 있어도 똑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중간에 있어도 얘 똑같이 적용하면 돼. 일단 이제 예제를 풀면서 할 건데, 그래서 이 분포하중이 생길 때 모멘트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패턴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심해 평형 방정식을 쓰지 않고 그냥 이게 요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지. 요것만 알면 우리가 심해 평형 방정식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식 자체가 심해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패턴만 3, 4개 알면 어떠한 문제든 우리가 다 모멘트 내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보의 그 처짐 탄성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EI V2'은 M을 풀어서 이 V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도하라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돼? 두 번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모멘트 내력하고 C1하고 C2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모멘트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얘를 두 번 접근하면 되지. 어떻게? 탄성선의 미분 방정식에 적용을 해서 EI V2'은 M인데
그 m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EI V2'은 요게 돼요. 자, 얘를 한 번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EI V2'은 얘가 마이너스 WZX 함수 나누기 6 플러스 C1. 그래서 이 적분하는 C1은 우리가 회전 경계 조건에서 구하면 되고, 얘를 더 한 번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EI V는 마이너스 W0X 나누기 24 C1 C2. 얘는 C2는 어디서 구해요? 적분상수 C2는 처짐에서 구한다. 자, 그럼 얘에서 우리가 경계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자, 회전 경계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어디야? B 지점이지. 어디? X가 L인 곳에서 V 프라임은 0을 이용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처짐도 마찬가지로 X가 L일 때 처짐이 0 이용하면 얘가 적분상수가 구해져요. 자, 여기 나오잖아. 지금 얘 푸는 거는 지금 그 제로각이 아니라 수학 문제야, 수학 문제. 자, 그래서 얘 이용할 수 있는 그 경계 조건은 X가 L인 B 지점에서 회전이 제로, 처짐이 제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회전이 제로를 이용하려면 요 일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L을 넣어주면 얘는 0이지, 당연히. 회전이 0이니까. X 0 넣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L 산승 나누기 6 플러스 C1. 그래서 여기서 뭐가 구죠? C1이 곧바로 구해져요. 두 번째 식에서는 X가 L일 곳에서 처짐이 0이니까 X, L을 넣어주면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L 4승 나누기 24. 그 다음에 C1은 구했으니까 C1을 이걸 놓고 그 다음에 L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2. 여기서 뭐가 구해져? C2가 구해져. 그래서 C1은 이렇게 되고 C2는 이렇게 돼요. C1하고 C2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 요 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탄성선의 방정식이 유도가 돼요. 자, 그래서 구해진 C1하고 C2를 이 식에다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탄성선의 방정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방정식을 유도하라는 것에 이렇게 얻어져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보의 단면이 W200 곱하기 100이고 길이가 4m, 분포하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탄성계수가 되었을 때 최대 변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최대 변이 얘는 어디에 생기겠니? 처짐이. 최대 변이가 처짐이에요. 그게 어디 생기겠니? A에 생기겠지, 그죠? 어디에? X가 0인 지점이지. 그죠? X에다 여기 0을 넣어주면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EI V max가 되면서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8분의 오메가 제로의 L 4승이 되겠지, 그죠? 왜냐면 3 나누기 24가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아래 방향으로 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정리돼 있어.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요거. 자, 근데 우리가 얘에 대한 정량적인 걸 위해서 이렇게 값을 줘줬으면 W200 곱하기 I에 I 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블록 보면. 그 다음에 탄성계수 주어져 있지. 그 다음에 분포하증 주어져 있지. 길이 주어져 있지. 이걸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83mm. 아랫방향으로 쳐지는 거야. 아랫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이 분포하증일 때 이 끝단에서 A단에서 쳐짐이 2.83mm다. 이런 거 어디에 이용하냐면 여러분들 KTX 타거나 KTX 타거나 뭐 이렇게 타면 우리 짐 얹어 놓는 거 있지? 그런 거 할 때 해석을 해요. 짐 얼마만큼 얹어 놓을 수 있는지. 이 분포하증이 짐이고 요 밑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앉잖아. 그죠? 여기 창문 있고 이게 선반이야, 선반. 그런 것들을 해석할 때 이 방법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I V2'은 M에서 M을 방정식 유도해서 얘를 두 번 적분해서 적분상수 구한 다음에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6장하고 7장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 자, 스텝 4까지는 이해하는 거지. 질문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지? 요거. 그죠? 요거는 이제 탄성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스텝 5에 가는 거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변이의 최대값.
변이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원래 그 y는 예를 들어서 x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지.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는 0이니까 얘는 x가 0인 곳에서 최대야. 그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게 최대값이 a점에서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vmax가 발생하는 곳은 x를 0을 넣어주면 이제 vmax가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일단 x를 넣어주자. 0을. 그러면 ei v가 vmax가 되겠지, 그지? 그냥 v라고 넣어도 되지만 최대니까 그냥 max라고 표시하는 거야. x에다 0을 넣으니까 당연히 요놈은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4 오메가 제로에 3L 4승이 돼. 자, 근데 얘는 3하고 24하고 나눠지니까 오메가 제로에 L 4승에 나누기 8이 돼. 자,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건 최대변이니까 V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V를 구하려고 그러면 Vmax는 마이너스 2i가 일로 가야지. 8 2i 오메가 제로에 L 4승. 그게 요거야, 요거. 그래서 오메가 제로에다가 뭘 넣어줘요? 2000 넣어주고 L은 몇이야? 길이가 4니까 4의 4승 8. 그 다음에 탄성계수는 200기가파스칼이니까 200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I 값은 여기 줘야죠.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해? 오케이.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예제 6의 2를 봅시다. 자, 예제 6의 2는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심해 평형방정식을 이용해서 막 모멘트 내려고 하려고 그러면 정말 머리 아픈 예제야. 왜냐하면 삼각형 분포화중이잖아. 자, 근데 이제 그 삼각형 분포화중을 이용해서 그 모멘트 평형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이 강의 자료에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그 1학기 때 이제 그 했던 그 방식인데, 이걸 이렇게 참조를 해서 봐도 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1학기 때 이걸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또 이걸 가지고 설명해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를 아까 말했듯이 그 팁을 이용해서 구하는 걸 설명을 해줄 거야. 이놈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치. 자, 얘를 구해서 이제 먼저 하려 그러면 얘는 원래 모멘트 내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두 개 구간에서 구해야 돼요. 1구간하고 2구간. 근데 이 뒤에 구간에서 구할 필요가 없어. 왜? 얘는 대칭이잖아. 대칭이기 때문에 첫 힘이 대칭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모멘트 내력을 여기서 하나만 구하면 돼. 이런 경우는. 두 개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 대칭이기 때문에. 자, 근데 모멘트 내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반력을 알아야 돼. RAY하고 RCY. 자, 근데 이게 되게 쉽다. 대칭이기 때문에 RAY하고 RCY는 일단 같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만 알면 돼. 얘 때문에 생기는 그럼 힘은 어떻게 될 건가? 두 개지. 얘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요거고 나눠서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요 길이는 하나는 2L, L 나누기 2, 끝단은 다 W 제로겠지. 그죠? 자, 그러면 삼각형 면적 하나만 얘 구해보자. 얘 어떻게 구해? 면적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W 제로에 곱하기 L 나누기 이게 되지. 그럼 어떻게 돼? 4에 W 제로 L 나누기 4야. 이게 몇 개? 두 개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반력은 어떻게 돼? 이 값을 넣어주면 되지. 대칭이니까. 그래서 반력은 어떻게 돼요? 4에 W 제로에 L이 되는 거. 이 반력 구할 때도 10의 평형 방정식 가지고 구하려고 그러면 엄청 오래 걸려. 근데 이런 대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게 쉽게 구한다는 거죠. 반력이 이렇게 구해지잖아. 그죠? 자, 그럼 반력이 구해졌어. 반력이 어떻게? 얘도 4 W0L 나누기 4 요놈도 W0 나누기
W0 L 나누기 4. 자, 그럼 이제 모멘트 요거만 구하면 돼요. 모멘트. 여기서의 모멘트는 어떻게 될 건가? 자, 어떻게 될까? 자,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좀 띄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커팅된 곳이야. 내가 왜 얘를 그리냐면, 얘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돼서 그래. 자, 여기 잘라진 곳. 여기 잘라진 곳이 W0가 아니라서 그래.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잘라진 곳은 W X가 돼야 되겠지. 그지? W0가 아니냐. 잘라진 곳은. 그것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 얘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반력 여기가 RAY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곳에서 여기서 생기는 모멘트는 어떻게 될 거냐? 자, 먼저 써보자. 모멘트는 아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돼? RAY의 X, 그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분표화 중에 일으키는 거, 면적이니까,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에 WX의 X제곱인데, 삼각형이니까 얘가 무게중심이 얼마야? 여기서부터 얘가 3분의 1만큼 생긴다 그랬지. 이렇게 돼. 자, 근데 우리가 RAY는 요걸로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 요 놈을 알아야 돼. 자, 요거 1학기 때 어떻게 구했어? 이거 직선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자, 이게 W0라고 칩시다. 이 분포화 중에 요거만 우리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한 거예요. 얘가 Y고 얘가 X야. 자, 여기 이 길이가 얼마지? L 나누기 2죠. 이 높이는 얼마야? W0야. 이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는 W0 나누기 L 나누기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2 오메가 제로의 L이 돼. 이 기울기잖아. 그럼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이 기울기에 어떻게 되죠? X만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게 Y가 되잖아. 우리는 그 중학교 때 배우지 않냐 이거? Y는 AX제곱, AX 직선 방정식 그거예요. 그럼 W0가 뭐가, WX가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WX야 이게. 자, 그럼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RAY가 4W0의 L의 X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는 L의 이 W0의 X인데 X가 제곱 있으니까 X 3승이 되고 3분의 1이 돼요. 자, 요 같은 거 없어지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의 W0LX 빼기 3분의 1의 L의 오메가 제로의 X 3승이 돼. 얘가 여기서의 모멘트 내력이 돼요. 제가 지금 심해 평형 방정식 이용한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실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이 결과가 똑같은지, 심해 그 평형 방정식을 써서 나온 우리 내력을 한번 보자. 똑같지, 그지? 똑같잖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얘를 요걸로 이렇게 바꿔놓고 하지 마. 이건 예제에 있어서 제가 쓴 건데, 그냥 요걸 갖고 하는 게 실수 안 해요. 그래서 쟤를 저렇게 뭐 멋있게 보인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똑같지, 그죠? 자, 그럼 모멘트 내력을 구했으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를 EI V2'은 M인 우리 탄성선의 미분 방정식에 얘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탄성선의 미분 방정식 EI V2'은 M에 요거를 그대로 넣어요. 얘는 이렇게 풀어서 썼냐? 풀어서 쓴 걸로 합시다. 여기서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자, 그럼 얘를 한 번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걸 적분하면은 3 나누기 2L제곱에 X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X4승 플러스 C1 그죠? C1은 우리 뭘로 구해? 처짐 아니야 저 회전에 대한 경계 조건을 가지고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EIV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면 이렇게 돼요. C2는 우리가 뭘 갖고 구해?
처짐을 갖고 구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모멘트 지금 방정식 구한 거는 요 구간에서 했단 말이야. A, B. 자,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경계 조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A에서의 처짐은 제로. 그 얘는 이용할 수 있어. 그지? X가 0인 곳에서 얘는 제로를 이용해서 C2를 구할 수 있는데, 기울기에 대한 회전에 대한 경계 조건은 없단 말이야. A, B 구간에 없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이용해?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처짐이 생기면 이렇게 돼. 최대가 어디에 생기냐? B에서 생겨요. 그럼 B에서는 뭐가 제로라는 거야? 회전이 기울기가 제로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X가 L 나누기 2에서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하면 C1이 구해져요. 자, 그래서 각각 적분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H점에서 X가 0인 곳에서의 처짐은 제로다라고 하면 C2가 0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X가 L 나누기 2에서 회전이 0이다라는 걸 하면 C1이 얻어져요. 그래서 C1하고 C2 얻어진 걸 원래의 탄성선의 식에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의 최대 처짐 구하려고 그러면 이 식에다 뭘 넣어주면 돼? X가 L 나누기 2를 넣어주면은 Vmax가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 자, Vmax는 X가 L 나누기 2인 것을 원래 식에 두면 이렇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원래는 2i 요게 있는 거를 얘로 하면 요걸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L 나누기 2를 원래 식에다 넣으면 이렇게 이런 삼각형 분포 화중이 대칭적으로 작용할 때 센터에서의 처짐은 이런 값으로 얻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그런 그 식 형태가 유지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됐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없으면 예제 6의 3. 여러분들 예제 6의, 예제 2개만 풀면 돼요. 예제 6의 3은 여러분들 그 모멘트 내력을 구하는 건 쉬운데, 얘는, 적분을 하는 게 2번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할 때 이중적분법으로 이용해서 보의 처짐을 구하는 게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요렇게 다구간에 대해서 모멘트를 다 적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지금 요 고전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요걸 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요걸 잘 들어야 돼. 이게 왜 어렵고 다른 방법을 하면 쉬운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얘는 모멘트 내력이 몇 개 생겨야 돼? 당연히 두 개가 생겨야 돼. 2개. 이렇게 2개. 그래서 모멘트 내력 2개를 구하는 그 식을 해보자는 거지. 이건 되게 쉬워요. 그죠? 자, 그 전에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반력이 줘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걸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쉬워요. 반력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값을 모른다고 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반력의 합은 300이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근데 A하고 C의 반력이 생기는데 A의 큰 값이 걸릴까? C의 큰 값이 걸릴까? C의 큰 값이 걸리겠지. 그죠? 당연히 가까우니까. 근데 A, B하고 B, C의 그 길이비가 어떻게 돼? 2대 1이잖아. 그럼 300을 2대 1로 나누면 어떻게 돼?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200이야. 그러니까 높은 게 200이고 작은 게 100이겠지. 그래서 C는 200이 되고 A는 반력이 10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심해 평형 방정식 안 구하고 이렇게 기구학적 개념을 가지고 해는 똑같은 거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학이야. 이게 공학을 한 사람들은 심해 평형 방정식 개념만 알면 그걸 굳이 문제를 안 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모멘트 내력이 2개가 생겨요. 1하고 2. 그건 되게 쉽지. 그지? 아까 했잖아. M1은 어떻게 되니? M1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0x.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멘트는 뭐가 되죠? 2개가 있잖아. 100하고 300. 그러니까 100x. 근데 300은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00이고 제 시작이 어디서 시작해? 2m니까 x 마이너스 2. 근데 단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첫 번째는 x가 0부터 2 구간. 그 다음에 얘는 2에서 x가 3 구간이야. 그러니까 모멘트가 두 개 나오니까 얘를 두 번 적분한 거 해서 풀어야 되고 얘를 적분한 거 해서 풀어야 되니까 적분상수가 얘는 4개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다구간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그지 이 단면에 대한 i 값은 12분의 bh 3승으로 하니까 이렇게 구해졌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고. 아이고 왜 이래. 자, 심해 평형 방정식 제가 제공해 주는 그 강의 자료에는 심해 평형 방정식 이용해서 반력 구하고 심해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구간에 대해서 모멘트 내력을 구하는 거를 이렇게 강의 자료에는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심해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력을 반력을 구하고 내력 모멘트를 구하는 거를 알고 싶다 그러면 강의 자료 참조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제가 알려진 팁을 가지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 문제는 모멘트가 두 개 구간에서 나오니까 적분상수가 얘 두 개, 얘 두 개 나오니까 4개가 나와서 얘는 좀 복잡한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 대한 모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탄성선의 방정식을 한번 물어보자. 첫 번째 AB 구간에서의 모멘트는 100x예요. 그래서 얘를 한 번 적분하면 요 식이 나오고 그죠? C1 적분상수가 나오고 또 한 번 적분하면 C1, C2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BC 구간에서 생기는 그 모멘트 때문에 생기는 그걸 두 번 적분하면 한 번 적분하면 이런 식이 되고 두 번 적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분상수가 C1, C2가 있고 여기서는 C3, C4가 생겨있죠. 그러니까 얘는 적분상수가 4개니까 얘를 이용하는 경계 조건이 4개여야 돼. 그지? 자, 그럼 경계 조건이 4개인 걸 한번 찾아보자. 우리 여러분들 찾아봐야 돼. A에서는 어떻게 돼요? X가 0인 지점에서 뭐가 제로지? 아까 뭐지? 얘는 처짐이 제로. 그러니까 얘는 뭘 이용해?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쭉 보니까 얘를 이용할 수 있겠네 얘는. 그죠? 그 다음에 C지점은 X가 3m인 지점이죠. 3m. 여기선 뭐가 제로야? 당연히 얘도 처짐이 제로지. 그럼 얘는 이용할 수 있는 그 식이 몇이야? 요 식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요걸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얘는 요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용 못하는 식이 있지. 얘하고 얘는 어디를 이용하냐고 얘. B지점을 보시면 돼. B. 자, B지점. B지점은 X가 몇인 것이냐? 2m인 지점인데 자, B지점에서 보시면 B지점에서는 AB도 B를 공유하고 BC도 B를 공유해. 그러니까 AB에서 일어나는 처짐하고 BC에서 일어나는 B지점의 처짐은 같겠지.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2m인 구간에서 여기에 니은식하고 뭐하고 같다는 거야? 여기에 리을식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식이 3개로 늘어났어. 그지? 근데 적분상수 4개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지. 2m인 구간에서는 또 뭐가 같아? 서로 기울기가 같아. 그 말은 뭐냐? 기역식하고 디귿식이 같다는 거지. 그러면 총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경계 조건이 몇 개가 나와요? 지금 4개가 나오니까 적분상수 4개를 다 구할 수가 있겠지. 그죠? 걔를 가지고 이제 구하면 하나하나씩. 자, 첫 번째 x가 0인 A점에서 처짐이 제로니까 우리 요식을 이용해서 하면 0, 0, 0이니까 C2가 0 나오네. 그죠? 하나 구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x가 3m인 C지점에서 x가 3m 처짐 제로니까 그건 뭘 이용해? 리얼식을 이용해. 0, 3 넣으니까 얘는 되고 여기 3, x에다 3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하는데 얘는 일단 풀리진 않는데 이런 식이 하나 얻어져.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식이 또 있다 그랬지. x가 2m인 B지점. 자, B지점에서는 첫 번째 AB에서 생기는 B지점의 처짐하고 BC 구간에 생기는 B지점의 처짐이 같으니까 결국은 니은하고 리을식이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x2 넣고 니은하고 리을식을 비교해보면 이런 식이 또 하나 얻어져. 그 다음에 x가 2m인 지점에 또 하나 처짐이 그 기울기가 같지요. 그건 뭐냐면 기역하고 디귿식이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면 C1하고 C3가 같아.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뭐가 얻어져? C4는 0이 얻어져. 요 얻어진 거를 앞에 있는 식 여기 요 식에다 넣고 정리하면 C4하고 C3하고 C4하고 같으니까 결국 C1하고 C4는 C1하고 C3는 요게 이렇게 얻어져. C4는 제로니까 참 거기서 C3가 얻어지죠. 근데 C1하고 C3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적분상수 우리가 다 구해진 거지. 모든 적분상수가 지금 다 구해진 거야. 자, 그럼 모든 적분상수를 우리가 어디에 대입해? 탄성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는데, 얘는 탄성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되죠. 왜냐하면 구간 AB 구간하고 BC 구간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B지점에서 처짐하고 기울기가 왜 같은지 설명을 해줄게. 자, 얘를 뚝 떼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AB에서 처지는 게 이렇게 되겠지, 그지? BC 구간에서 처지는 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만나는 지점이 B야.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봐. AB 구간에서 B의 처짐하고 BC 구간에서 B의 처짐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 틀리다는 건 뭘까? B 지점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야. B 지점은 AB도 공유하고 BC도 공유해. 그러니까 B에서 생기는 처짐하고 기울기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팔꿈치가 있잖아. 팔꿈치. 오른손을 쫙 펴고 이 중간에 팔꿈치가 있어. 얘는 손목부터 팔꿈치하고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공유하는 게 팔꿈치야. 근데 내가 얘를 팔꿈치를 이렇게 기울여. 그러면 기울인다는 건 뭐야?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하고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해서 일어나는 이 팔꿈치의 거동이 서로 같아야지 이렇게 되지.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팔꿈치가 떨어져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그 적합조건식이라고 그래. 적합조건식. 그래서 B 지점에서는 처짐하고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는 건 뭐냐면 저기서 떨어져야 되는 거야. 떨어져.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B 지점에서의 처짐하고 기울기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적분상수를 구해서 하면 하여튼 얘는 구간이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탄성선의 방정식들이 얻어져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보의 최대 처짐하고 최대 회전을 구하라는 거야. 자, 최대 그 처짐은 어느 구간에 생길까? AB하고 BC 구간에서 보면 처짐은 긴 곳에서 더 많이 처지겠지, 그죠? 짧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짧은 걸 부러뜨리는 거하고 긴 걸 뿌리칠 때 어떻게 돼? 긴 거에서 잘 부러지잖아. 이것도 수학적으로 규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처짐이 제로인 것은 얘를 0 넣고 생기는 x 찾고 또 얘 있지. 얘를 0 넣고 얘가 되는 x 찾으면 두 군데가 나올 거야. 하나는 여기가 나오고 하나가 여기 나오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처짐을 구해서 그 큰 값이 처짐이 생기는 건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고학적 센스로 긴 구간에서 처짐이 많이 생겨. 그러면 어디에? 처짐이 많이 생기는 구간은 AB니까 이곳에서의 처짐을 구하는 거는 얘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최대 처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얘가 0인 곳에 x를 구하면 돼요. 자, 이곳에서의 0인 곳을 x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뭐 그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처짐은 AB 구간에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 처짐이 AB 구간에 생기는 그 x점을 찾으려 그러면 얘를 0을 넣으면 돼. 그래서 얘를 0을 넣고 쫙 x를 찾으면 x가 1.663633에서 최대가 생긴다는 거야. 그럼 얘를 어디다 놓죠? 얘를 여기다가 놓으면 처짐의 최대값이 구해져요. 그래서 구해서 하면 최대 처짐값이 여기 구해지죠? 얼마? 7.08mm. 여기다 넣으면 돼. x를 1.63 넣고 그다음에 탄성계수 주어져 있고 P값 주어져 있고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걸 대입만 하면 된다고. I 값은 아까 구했잖아요. 12분의 pH30. 그래서 하면 마이너스 7.087mm. 그러니까 약간 1.6 한 요즘 되겠네, 그죠? 여기서 최대 처짐 요 값이 얼마냐면 얘가 7.087mm라는 거야.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최대 기울기. 최대 기울기는 당연히 여기 아니면 여기서 생길 거야. 그죠? 얘나 얘 둘 중에.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찾으려 그러면 최대 기울기. 얘가 최대가 되는 곳을 찾으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아야 되니? 얘가 0인 곳을 찾으면 돼. 그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구간에 V2'이 있는 식이 요거였어요. 그죠? 자, 이건 두 번째. 첫 번째 구간에서는 뭐였냐면 EI V2'은 100X였어. AB 구간에서는 AB 구간에서 얘가 0이 되는 건 X가 0이겠죠. 그러니까 AB 구간에서 기울기의 최대는 A점에 생긴다는 거고 두 번째 구간에 대한 요거에서 0이 되는 건 X가 3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구간에서의 기울기의 최대는 C에서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A에서 기울기가 최대인지 C에서 최대인지는 우리가 얘를 요 식에 대입해보면 되는데 얘는 C에서 생긴대. C. 대입해보면 찾을 수 있는데 얘는 C에서 생긴대요. 그래서 얘를 3m 얘를 어디에 대입하냐면 요 전에 식에 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입해서 기울기의 최대를 찾으면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기울기의 단위는 라디안이야. 디그리가 아니에요. 얘를 디그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57.3을 곱해야 된다고 그랬어. 57.3을. 57.3을 구하면 약 한 0.466도가 되겠네. 얘는 이렇게 쳐지니까 당연히 이 방향이겠지. 그죠?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기울기는 C지점, 최대 변이는 여기서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에서의 기울기는 얼마냐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에서의 기울기 어떻게 하면 되니? A에서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돼. 그러면 요 값이 되겠지. 그죠? 근데 요거보다 얘가 X3일 때 넣은 게 더 크기 때문에 C에서의 기울기 값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놓고 한번 확인해 봐도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구간이 두 개 구간이지, 그지? AB 구간하고 BC 구간. 그래서 얘를 하려 그러면 두 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 근데 잠깐 이제 우리 쉬는 시간 후에 이제 할 거를 좀 미리 설명을 해주면,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미리. 자, 첫 번째 구간에 대한 모멘트식이 있고, 이거 잘 들으시는 게 좋아. 만약에 시험을 내면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구간에 모멘트는 100x야.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x가 2m인 구간에서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두 번째인 구간에서의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면 100x 빼기 300에 x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2부터 x가
3인 구간이야. 그러니까 얘가 두 개 구간으로 나눠지니까 적분상수가 4개가 되는데 얘를 모멘트를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편해. 그죠? 자, 그래도 내가 새로운 모멘트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 이 뒤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일단 쓰고 설명해 줄게요. 야, 이 마우스를 쓰는 게 환장하고. 자, 됐다. 자, 위에 거는 뭐냐면 원래 고전적인 방법으로 모멘트를 구하면 두 개의 구간에서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얘를 하려고 하면 얘는 두 번 적분하면 적분산수 C1, C2 나오고 얘는 적분산수 또 C3, C4 나오고 또 그걸 구한 다음에 또 얘를 가지고 또 AB 구간의 기울기 처짐 다 구하고 얘도 BC 구간의 기울기 처짐 구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너무 복잡해. 다구간일 때. 자, 근데 얘를 하나의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자, 이렇게 하나의 구간으로 만들어요. 하나의 식으로. 그럼 이 식은 하나의 식이잖아. 얘하고 틀릴까 같을까? 같은 식이야. 왜냐면 요 뒤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만 정의해 주면 돼. 그래서 얘를 브라켓 함수라고 그래요. 자, 이 꺾은 선 요걸로 해서 브라켓 함수를 표현한 요거를 x가 2보다 작으면 얘를 0이라고 하고 얘를 x가 2보다 크면 똑같이 가로로 나오는 거야. 그 대신 얘는 전구간에 적용돼. 그러면 이 식하고 두 개의 식을 얘는 하나로 표현하는데 똑같은 식이 돼. 자, 보세요. 예를 들어 x가 2하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게 0이야. 그러니까 요거만 남아.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지. 근데 x가 2보다 크면 이 꺾은 선 브라켓이 가로가 되지. 그러니까 이 식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얘는 적분선수를 두 개밖에 안 구하면 되지. 근데 그 결과는 얘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더 편하겠지. 그죠? 그게 우리가 6의 3절에서 배우는 브라켓 함수를 이용한 이중적분법이야. 그래서 예제 6의 3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게 많이 걸리는데 브라켓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되게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라켓 함수라는 거는 그 뭐죠? 다구간 모멘트가 하나가 아니라 멀티 구간에 대해서 나올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6의 3절 제목은 브라켓 함수를 이용한 이중적분법이에요. 같은 이중적분법인데 브라켓 함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거에 대한 모멘트를 임규석 알았어. 갔다 왔다고? 화이트 찾아야 되잖아. 처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간이 몇 개여야 돼? 하나, 둘, 세 개여야지, 그죠? 그래서 심해 표현 방정식을 이용해서 모멘트 내력을 구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모멘트를 구할 때 모멘트 내력을 때 심해 표현 방정식 안 써도 된단 말이야. 자, 첫 번째 구간 모멘트 내력 어떻게 돼? 첫 번째 구간에서 480에 x, 그죠? 두 번째 구간은 어떻게 돼? 480, 여러분도 한번 해봐. 480x 빼기 500에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쓸게. 480x 빼기 500에 x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이 분포하중 빼기.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 450 2의 제곱,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이 들어간다 그랬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그럼 얘 심의 평형 방식 이렇게 쓸데없이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진짜 맞는지 한번 보자는 거지.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정리된 게 있는데, 여기에. 그렇지. 아, x-3. 자, 400을 쓰 x-3. 아, x가 아니라 x. 시작이 3에서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 구간에 대해서 첫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모멘트 내려온 거 하면 얘를 만약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적분상수가 몇 개 나오냐? 6개가 나와.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이용할 수 있는 경계 조건은 하나, 둘,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죠? 아까 똑같아. 이 만나는 지점은. 그 6개 이용해야 돼. 이거 얼마나 불편해. 그거를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하자는 게 브라켓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브라켓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은 아까 있는 요식을 아이고, 여기에 있는 식을 브라켓 함수로 바꾸면 얘는 요 구간, 얘는 요 구간 0부터 2, 2부터 3, 얘는 3부터 5인데 얘를 맨 끝에 구간에 대해서 요 가로에 있는 거를 꺾은 선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꺾은 선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페이지 나와요. 요 식이 돼, 요거. 그 대신 얘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거야. x가 0부터 5까지. 그 대신 요 꺾은 선에 있는 브라켓 함수의 정의를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적분함수 몇 개 이용해? 2개만 하면 돼요. 어디서? a하고 여기. 그러면 똑같은 답이 얻어진다. 이게 브라켓 함수예요. 자, 근데 브라켓 함수의 단점은 있어.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풀게요. 자, 만약에 브라켓 함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분포화중이 여기 끝에까지 안 가. 이런 경우는 브라켓 함수를 못 사용해. 그럼 브라켓 함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릭을 해주면 돼요. 사용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끝까지 있다고 가정하고 요만큼을 요 밑에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그럼 이런 경우 브라켓 함수를 이용하면 모멘트식이 어떻게 돼요? 한번 봅시다. 435x 마이너스 500 빼기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적용되는 게 마이너스 450 x 마이너스 3 제곱 나누기 1 나누기 2. 그죠? 그게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위에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450 x 마이너스 4 제곱 2분의 1. 이게 돼요. 그래서 브라켓 함수를 이용할 때 단점은 뭐냐? 단점은 아니고 이 끝에까지 만약에 분포화증이 없으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팁을 해서 바꿔주기만 하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라켓 함수일 때 얘는 안 써요. 맨 끝에 있는 거. 왜? 우리가 브라켓 함수를 쓰든 뭐라든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끝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적용되니까 얘는 들어가지 않지.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모멘트 할 때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반력은.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브라켓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두 개 정도 예제를 풀면 우리가 수업을 마칠 수가 있어요. 예제 6에 5하고 예제 6에 6. 예제 자, 봅시다. 자, 예제 6에 5예요. 자, 예제 6에 5는 아까하고 뭐 똑같냐면 예제 6에 3하고 똑같은 거야. 예제 6에 3하고 똑같은데 얘를 예제 6에 5는 예제 6에 3 되게 많이 풀었는데 예제 6에 5는 브라켓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지. 자, 얘를 브라켓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은 반력하고 똑같지. 얘를 브라켓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브라켓 함수 하나만 만들면 되지. 어떻게? 100x 빼기 300인데 그때 요거 조심해야 돼. 300에 이렇게 x 마이너스 2
하고 얘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모멘트 내력이다. 단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브라켓 함수에 대한 정의는 꼭 해줘야지. 얘는 두 개의 값을 가는데 0하고 x-2다 이거지. 얘가 x가 2보다 적을 때, 얘는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얘를 이 두 번 적분해서 하면 똑같이 구해져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브라켓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은 모멘트 방정식 끝판에서 그냥 하나를 가지고 다 하면 되니까 그게 이렇게 돼. 그 대신 요 꺾은 선, 요 브라켓 함수만 정의해 주면 돼. 그거만. 자, 이렇게 되면 얘를 원래 우리 천인 방정식에 놓줘요. 천인 방정식에. 꺾은 선이 있다 그래서 적분 똑같이 가로에 있는 거랑 똑같이 적용해서 하면 돼. 자, 얘를 한 번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두 번 적분하면 이렇게 돼요. 자, C1은 뭘 이용해서 해? 뭘 이용해서 하죠? 회전. 근데 얘를 보면 회전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경계 조건이 없어. 그지? 일단 갸우뚱하겠지. 두 번째, 식은 처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는 처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네. A, C. 그래서 얘는 이 1식은 이용을 안 해도 2식만 가지고 해도 C1하고 C2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처짐을 이용할 수 있는 경계 조건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지. 자, 얘는 그래서 처짐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처짐에 대한 것만 이용할 수 있어요. x가 0일 때하고 x가 3일 때 처짐이 0이야. 자, 근데 우리 브라켓 함수를 이용할 때 요거에 요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요식. x 0을 놓자. 그럼 얘는 0이 되겠지. 그죠? 얘는 0. 얘는 당연히 0. 자, 요건 어떻게 돼? x에다 0이면 x가 2보다 적으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 없이 0이야. 얘도 0이고. 그러니까 뭐가 0이야? C2가 0이야. 그죠? 그 다음에 x가 3일 때 똑같이 요식을 이용해. x3을 넣어줘요. 그럼 얘는 0이야. x3 넣으면 요 3 넣고 이렇게 하면 요게 되고. 자, 그 대신 요게 3을 넣으면 x가 2보다 크니까 얘는 꺾은선이 가로로 바뀌겠지. 그러면서 50 가로에 3 빼기 2가 되는 거야. 3승. 그 다음에 C1 여기 3 x에서 3 넣고 C2는 0이고 여기서 뭐가 얻어져? C1이 얻어져. 그죠? C1이 얻어지면 얘를 원래의 식에다 넣으면 우리가 이렇게 탄성선의 방정식이 얻어져.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6의 3하고 똑같이 나와. 똑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가지고 C점에서 x가 3일 때에 뭘 구해볼까? 얘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야 되겠지. 얘에다가 x에 3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2i v 프라임은 x3이니까 50에 x제곱에 마이너스 150인데 브라켓 함수인데 x가 2보다 크니까 얘는 꺾은선이 가로로 바뀌면서 3, 이거다 3을 넣어줘야 돼. 3 빼기 2의 제곱에 3의 400. 그죠?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면 2i 넣고 하면 CG점에서의 회전이 구해지는 거야. 0일 때 한번 해볼까? x가 0일 때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 x가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얘. 2i v 프라임은 x가 0이니까 0이고 얘는 어떻게 돼? 0이잖아. 0 빼기 요거만 남는 거죠.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예제 6의 3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쉽죠. 그죠? 브라켓 함수를 이용하면 적분함수 4개 구할 필요 없이 2개만 구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거야. 똑같은 결과를. 그래서 이렇게 그 모멘트가 다구간일 때는 브라켓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정말 쉽게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 하나 해봅시다. 어려운 거. 이거 되게 어려워. 얘를 왜 어렵냐?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브라켓 함수를 안 쓰고 하려고 하면 얘 구간이 몇 개가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네 구간. 네 구간에 대해서 얘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얘는 그러면 적분함수 몇 개 나올까? 8개가 나와. 8개. 이거 언제 풀고 있니?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얘는 브라켓 함수를 써야 되는데 얘는 단점이 있네. 브라켓 함수를 써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분포화정이 끝까지 안 가. 그럼 얘는 끝까지만 보내주면 돼. 그 다음에 얘는 친절하게 이제 그 반력이 구해져 있으니까 구해진 상태에서 한번 내가 브라켓 함수를 이용해서 모멘트 방정식을 심의 평면 방정식 안 쓰고 한번 구해볼게. 자, 얘를 브라켓 함수를 쓰려고 그러면 끝까지 얘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400Nm/m가 끝까지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얘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반대에 또 하나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죠?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자, 내가 브라켓 함수를 바로 만들어 볼게. 브라켓 함수가 아니라 브라켓 함수를 이용해서 모멘트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내가 알려준 팁. 자, 요 여기서 구하면 되니까, 그죠? 여기서 하니까 얘만 고려 안 하면 되는 거야. 자, 구해봅시다. 500에 x. 그 다음에 요거 400 분포화중 있는 거 마이너스죠. 400에 시작이 1부터 시작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서 2분의 1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분포화중 플러스면서 400에 저 분포화중은 어디서 시작하지? 4에서 시작하지.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2분의 1.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얘가 있네. 1300 플러스 1300에 x 마이너스 얘는 어디니? 6이니? 6. 이거야, 이거. 이게 모멘트 방정식이야. 얘를 심의 평면 방정식 이용해서 구하려고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고 실수도 많아요. 자, 이제 실제하고 맞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책에는 저기 제공되는 거는 그 심의 평면 방정식을 이용해서 모멘트 내력 구하는 거를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면 돼. 얘하고 비교해봐. 이 밑에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틀리면 안 되는데. 얘하고 한번 비교해. 똑같아. 똑같지? 그죠? 얘하고 해봐. 나는 지금 그냥 팁을 이용해서 모멘트 내력을 구한 거고 얘는 심의 평면 방정식에서 끝단에서의 모멘트 내력을 구한 거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들 그 팁만 알면 문제는 어려운 게 없다는 거지. 아니냐? 아는 사람은 알겠지.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구한 모멘트를 우리가 EI V2'은 M에 넣고 얘를 한 번 적분한 거, 두 번 적분한 게 이렇게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야. 적분산도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처짐을 가지고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것만 찾으면 돼. 그거 있지? A하고 D. X가 0인 곳에서 하나하고 X가 6인 곳에서 처짐은 0이라 그러면 C1하고 C2가 구해져요. 자, 첫 번째 X가 0인 곳에서의 처짐은 제로에서 구하면 제로, C2가 제로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C2가 두 개 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6일 때 처짐이 제로니까 6놈 0, 그 다음에 X6 얘는 적용되고 얘도 적용되고 얘는 0이 돼. 그래서 하면은 C1이 구해져. 그래서 C2하고 C1이 구해진 거를 원래의 식에 딱 넣게 하면은 이렇게 탄성선의 방정식이 딱 구해지는 거야. 그 대신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좀 정의를 해주면 좋아요. 시험 볼 때. 단 x-1은 0, x가 1보다 적을 때 x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가로로 된다. 나머지 것들도 그죠? 이렇게 좀 정의를 해주면 완벽한 답이 되겠지. 그지? 어때? 이 모멘트